안녕하세요. 꿈과침의 울증연구소 김광태 소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미루기를 부르는 강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강압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용조가 떠오릅니다. 용조는 무술이의 아들이었죠. 출신 콤플렉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그는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길 바랬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도세자가, 그 아들 사도세자가 희생양이 됐죠. 사도세자에게 완벽하게 잘하기를 바랬어요. 굉장히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래서 굉장히 막 못하면 욕하고, 비난하고, 막 압박하고, 뭐랄까, 억누르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세자도 처음에는 아버지인 용조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력을 하면 할수록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혼나고 더 깨지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뭐 사람이 어떨까요? 계속 뭔가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 더 혼나요. 그럼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모든 게 의욕이 상실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이 사도세자가 정신분열 증세, 곧 조현병 증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아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 용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신하들이 세자 자리에서 패해야 된다고. 세자 자리에서 패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뒤주에 갇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부모 자식 간의 비극이에요. 큰 비극.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강압적 태도는 그 부모가 자신의 바람대로 자식을 기르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 뜻대로 이렇게 나가기를 바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식,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식, 능력 있는 자식을 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 스스로 무언가 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스스로 뭔가 할 능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스스로 뭔가 하는 것에서 무능력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부모는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밀어붙이고 비난하고 욕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돼서 안절부절 못해서 끝내지를 못해요. 왜요? 시작할 때는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요. 끝내는 건 끝낸 후에 부정적인 평가, 혼나고 욕먹을까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시작하지도 못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잘 못했어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막 긴장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자, 이쯤 되면 아시겠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한 강압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뭐 할아버지가 시킨 거 하다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실수하고 혼나고, 그래도 잘하려고 하다 더 실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서워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겠죠. 그런데 이렇게 강압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란 자식들은 그렇게 무엇을 시작할 수도 없고 끝낼 수도 없습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이런 일이 발생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속에 부모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과 그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부모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은 명령 반항 사이클이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해, 하지 마,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결과 어떤 행태로 나타날까요? 일단은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저처럼 저도 말을 잘 들었어요. 굉장히 시키는 거 다 하고요. 그러면 인정해 줄 줄 알고, 그래서 소위 착한 아들 모범생이었습니다. 순종적이.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 있는지 아세요? 스스로 뭔가 할 줄은 몰라요.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한 거의 백지 상태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뭔가 시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막 반항하고 싶어요. 반항을 안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반항합니다.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부모랑 막 싸워요, 나중에는. 회사에서도 어때요? 상사랑 싸웁니다. 무조건 시키는 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유형은 어떨까요?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뭔가 하면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거든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심수를 약간 부려놓죠. 예를 들면은 뭔가를 이렇게 다 담아놓으라면 어때요? 한 움큼가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왜? 소심하게 나는 복수를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건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심하게 복수를 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일 같은데 회사 생활하면은 막 반항하고 수동적으로 복수하니까 이게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막. 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하려면은 하기 싫어요. 그냥 막 미룹니다. 그러니까 미루기가 막 발달을 해요. 순종적인 사람도 뭐 특별히 그렇게 유능하게 일을 잘 못해요. 그런데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못한다고 또 욕을 먹어요. 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 어때요? 많은 노력을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미루기를 부르는 강압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명령 반항의 사이클이 자리 잡았다고 했죠? 그러면 더 이상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을 해야가 아니라, 야, 이것 좀 같이 해볼까? 이런 청유적 부탁을 하는 거고요. 요청을 합니다. 이것 좀 해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이 막 명령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부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 말고 부탁하는 식으로 좀, 이것을 좀 할 수 있니?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것 좀 해! 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 좀 할 수 있니?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이렇게 좀을 붙여서 해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부모와의 이렇게 갈등 이런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 못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요. 비난 욕을 너무 많이 먹었던 거죠. 그러면 어때요? 자존감이 무척 낮아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칭찬을 별로 못 받았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거죠. 너 참 그거 잘했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너 그거 작은 거지만 라면 하나 끓이더라도 너 그거 라면 저번에보다 훨씬 덜 불러텄어. 다음에 끓여봤더니 이제는 하나도 안 불어텄네. 이제는 공기 중에 이렇게 들어올려가지고도 했네. 라면 이제 너 라면 박사 다 됐구나. 그 정도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를 이렇게 칭찬하면 어때요? 점차 힘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뭐예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능력이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효능감도 가지죠. 자신감도 가지죠. 그럼 어때요? 이제 뭔가 삶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잘할 수 있게 돼요. 누군가한테 비난받거나 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어때요? 결국 이제 사회에서도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고, 나 자신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서 편안해지니까 뭐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강압으로 힘들어하신 분, 만약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강압으로 힘들었는데 제 얼굴 보세요. 많이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소견을 참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